요즘에 확실히 비관론자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요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이 연말마다 제가 그 한 번씩 만들어서 공유드리는 장표가 바로 월가의 목표 주가입니다. 월가가 매년 말마다 목표 주가를 제시해요. 1년 뒤에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낙관론이 매우 강해졌다. 자, 여기 보시면 요 기대 수익률이라고 적혀 있는 게 지금부터 얼마 오를지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강력하게 보는 주요 증권사는 올해 지금부터 20% 내년에 더 오를 거다. 이제 좀 비관론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한 7%, 8%, 9% 오를 거다 하는데 전반적으로 수익률 기대치가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지금 미 증시가 한 6천 정도 마감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평균이 6,700이니까 2025년에 지금보다 13%가 더 오를 것 같다고 월가가 전망을 하는 겁니다. 주요 기관 중에 하락을 보는 곳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증시 격언 중에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뭐냐면 모두가 같은 곳을 보면은 보통 주가는 다른 곳으로 움직인다, 이런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하락을 외치면 상승하기 시작하는 게 증시고 모두가 상승을 보고 있으면 하락하기 시작하는 게 증시다, 이런 격언이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월가 기관들이 갑자기 모두가 상승을 외치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약간은 찜찜한 신호긴 합니다. 실제로 지금 최근 미 20년 증시 연간 수익률을 봤을 때 유례 없이 최근 2년이 너무 강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24%씩 연간 2년 연속 마감한 거는 닷컴 버블 이후 처음이어가지고 다들 정말 기대 못했던, 예상 못했던 강세장이긴 한데 제가 이걸 다 기록해놔서 가져왔는데 월가가 2년 연속으로 다 보수적으로 전망을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한 5% 오른다고 전망했는데 지금 24%가 오르고 있고 재작년에도 한 6% 오를 거다 그랬는데 24% 마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월가 입장에서는 약간 양치기 소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23년에도 고객들한테 아유 많이 안 오릅니다, 올라봤자 6%예요 이랬는데 틀렸죠. 24년 올해도 고객들한테 우리 월가의 최고 기관 전문가들입니다 했는데 한 5% 오를 거예요 했는데 24% 오르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고객들한테.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막 따질 거 아니에요. 아니 펀드 믿고 맡겼는데 전망 그거 내가 비싼 수수료 들고 이거 맡기는 건데 이거 월가 기관들한테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월가에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바꾸냐면은 이제는 낙관론으로 뒤늦게라도 바꿔야죠. 고객들한테 3년 연속 근데 내년에는 좀 안 좋지 않을까 했다가 욕먹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2년 연속 안 오른다 그랬다가 이제 올라가지고 틀리면 이 월가 담당 펀드 매니저한테 찾아가가지고 영업사원한테 말하겠죠. 내년에는 어떨까요? 하는데 내년에도 안 올 것 같아요 하면 이제 그 펀드 환불하고 나오시겠죠? 이제 펀드 매니저 실력이 없다고 하시고 나올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월가들이 다 슬슬 이렇게 다 올린 겁니다. 그랬다는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 엄청 기대 수익률이 올라갔죠. 마이너스 전망하는 기관이 싹 사라졌고 막 올려놓는 겁니다. 내년에도 좋을 거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일침을 놓는 기사가 오늘 나온 거예요. 블룸버그에서 슬프게도 최근 8년 중 7년 동안 월가가 다 틀렸다. 야, 이게 근접도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평균을 못 맞췄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 한번 그래프 보시면 최근 이제 20년 동안 있지만 8년 보시면요. 빨간 막대가 그 월가의 예측치인데 여기 중간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요 막대 중에 이제 여기 살짝 뜨트머리에 있고 요 막대에 한참 벗어나 있고 요 막대에 또 한참 벗어나 있고 요 막대에 또 한참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15개 정도의 기관 평균을 낸 건데 이 기관이 예측한 상방과 하방으로부터 다 벗어나 있는 겁니다. 8년 중에 7번, 8년 중에 7년. 이러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비판하는 칼럼인데 월가는 25년 전망도 틀리지 않을까? 이게 맞추는 게 이상한 상황이 돼버렸다. CNBC, 월가는 도대체 언제 맞힐까? 그러니까 제가 뭐 월가를 함부로 실력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봤더니 월가는 욕을 안 먹기 위해서 작년 수익률을 따라가는 경향이 강하다.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수익률이 좋았으면은 내년에도 좋을 거다라고 해야 고객들이 좀 안심하고 작년에 안 좋았으면 고객들한테 내년에도 안 좋을 거다라고 해야 고객들이 그쵸? 내년에도 안 좋겠죠? 이래야 안심하고 돌아가니까 그냥 욕 안 먹기 위해서 전망치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보수적으로 0에서 10% 사이 불러놓으면은 틀려도 욕을 덜 먹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30% 내년에 오릅니다 했다가 틀리면 욕먹는 것보다 그냥 10% 정도 오를 건데 예상 못한 일이 있어가지고 틀렸네요 하면 사람들이 덜 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 전망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묻어가려는 성향이 월가 기관들이 강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이 블룸버그 칼럼에서도 비판적으로 적어놓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월가 전망치를 너무 맹신하지 말라라는 게 이 칼럼의 요지죠.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매년 요거를 기록을 해놨는데 마침 이제 또 정리해놓은 기사가 나왔는데 참 신기하게도 전망치가 참 맞지 않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상한 걸 벗어나는 게 그 시장이더라. 이런 것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월가가 낙관 편향이 좀 심해지고 있어요. 내년에 떨어진다는 전망치가 없어진다는 것 자체가 좀 불길한데 마침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도 포모가 와가지고 이번에 나온 자료 보니까 현금 비중이 역대 최저로 줄어들었습니다. 현금 비중이 역대 최저. 여러분이 그 현금 비중이 역대 최저라는 말은 현금이 없다라는 말은 더 살 여력이 없다라는 것도 같고 글로벌 큰 손들이나 펀드 매니저들이 더 현금이 없다는 얘기는 지금보다 더 비싸게 그 주식을 사줄 사람이 없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좋지는 않은 시그널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고점이다 이게 아니고 요거 이제 보통은 주식에 좋지 않은 시그널로 많이 해석이 되죠. 현금이 없다. 공교롭게도 펀드 매니저들은 딱 시그널을 줬었어요. 2022년 가을이 증시 저점이었는데 그때 현금이 제일 많았던 거 보이시죠? 2020년 4월 코로나 저점이 2020년 3월이었는데 현금 비중 역대 그 최고 수준인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펀드 매니저조차도 그 날고 긴다는 밥 먹고 주식만 굴린다는 그분들조차도 인간 지표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 공포스러울 때 현금 늘려놓고 낙관론이 팽배할 때는 지금 현금 비중이 축소될 정도로 급하게 사모은 거 보이시죠? 포모가 와가지고 막 기관들이 지금 막 달려든 겁니다. 지금 그래서 밀어 올린 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자료 분석하신 분은 이건 좀 좋지 않은 신호다. 찜찜하다 이렇게 자료를 내신 거고 반대로 당연히 현금으로 뭐 했냐 당연히 주식 샀겠죠. 그래서 주식 비중이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역대 최고 21년 불장도 넘어가지고 지금 그냥 현금 0% 만들고 주식 다 몰빵 친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이거는 약간 저도 말씀드리면서 찜찜한 부분이긴 한데 단기적으로 좋지는 않은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거 보고 다 매도합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조금 과열의 시그널 중에 하나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표를 집계하는 곳이 있는데 앞으로 6개월 내에 주식시장이 하락하지 않을 거라고 응답한 응답치가 통계 집계일의 최고치. 제가 봐도 최근 들어서 주변에 이렇게 분위기를 저도 계속 살피는데 댓글도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댓글 지표도 저도 이제 보는데 보통 이제 제가 낙관론을 펼치면 반박하시는 댓글의 비중 같은 걸 살펴보잖아요. 그럼 지금은 확실히 낙관론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지표도 지금 역대 통계 집계를 최고치면 어느 정도로 낙관론이 강한지 아시겠죠? 이런 부분도 있고 좀 찜찜한 신호도 있고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측정하는 소셜미디어 심리지수가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SNS를 통해서 주식시장의 중요한 척도로 삼는 지표를 개발했는데 개인들의 이제 동태를 밝히는 건 요즘에 SNS가 더 빠르다 이거예요. 설문조사보다도 더 빠른 게 SNS잖아요. 그래서 AI 통해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구독자분들 주로 활동하시는 커뮤니티가 각각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 소셜미디어 뭐 인스타그램이든 트위터 X든 스레드든 뭐 어디 하실 텐데 그거 데이터 받아가지고 분석해봤을 때 소셜미디어 지수 심리가 2019년 이후 최고치다. 낙관론이. 그러니까 주식 뭐 사요? 주식 급등했음, 수익 인증, 뭐 계좌 인증 막 이제 주식 고수들이 넘쳐나고 SNS에 나처럼 하면 돈 번다 책도 나오고 막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다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요즘에 수익 인증 글들 엄청 올라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지 않은 역발상 신호다라고 골드만삭스도 자료를 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계속 이 유튜브도 운영하면서 심리를 보면은 계속 사이클이 돌아요. 근데 보통 이제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는 주식을 할까요 말까요를 물어보시거든요. 지금 주식 안 하고 예적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차라리 다른 거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대체제가 많은데. 그러다가 이제 주식이 좀 과열되기 시작하면은 뭐 사야 돼요로 올라와요. 이제 할지 말지 고민은 끝났어요. 뭐 사야 돼요 했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지금 안 사고 뭐해요? 왜 안 사죠? 돈 복사가 되는데 약간 이런 단계죠. 지금 약간 여기까지 왔거든요. 약간 돈 복사 단계. 제가 얼마 전까지 막 돈 복사 된다는 그림을 이제 보기 시작한 것 같은데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일 때 약간 이제 좀 과열의 신호들이긴 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지표들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무시하긴 좀 어려워가지고 말씀은 드려야 되니까 알고 있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같이 보시면서 내 주변에 좀 막 수익 인증도 늘어나는 것 같고 주식 안 하던 사람들이 주식을 하기 시작하고 또 빚 안 내던 사람이 빚을 낸다 그러고 신용대출 뚫는다 그러고 마통 뚫는다 그러고 나도 좀 급해지는 것 같고 주식을 안 사면 안 될 것 같고 현금 비중을 늘리라는 말이 공감이 안 되고 현금이 없어서 지금 빚 낼까 고민 중인데 왜 자꾸 저 사람은 현금 비중을 유지하라 그러지 왜 현금도 종목이라 그러지 무슨 소리야 생각이 든다면 이제 조심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고점을 주장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계속 우리 구독자분들 저거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볼 자료인데 올해 한국에 상장되는 ETF 수익률 1등이 뭔지 아세요? 바로 코덱스 미국 서학개미입니다. 대박이죠? 올해 수익률이 98.69%, 약 100%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국에 상장돼 있는 ETF 전체 통틀어서 레버리지 이런 건 제외하고 탑입니다. 1등. 야, 대박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커뮤니티 분위기를 봤는데 코덱스 미국 서학개미 레전드다. 1000만 개미들의 집단지성 힘을 보여줬다.
맞긴 맞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당연히 그렇긴 한데 종목 구성을 보시면 진짜 좋습니다. 제가 말씀했지만 우리 한국의 투자자분들이 엄청 미래 기술에 관심 많으시고 똑똑하고 정보 진짜 빨라요. 미국 개미들 저리 가랍니다. 지금 미국에 계신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한국 소식을 보고 투자하실 정도로 빠르거든요. 여기 종목 보시면요. 테슬라 올해 수익률 뭐 70%, 엔비디아 말도 할 것도 없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이온큐, 양자컴퓨터, 아이온큐 258%, 팔란티어가 369%,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레치라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주 476%. 그러니까 이제 막 테슬라, 엔비디아, 그리고 아이온큐, 팔란티어, 마이크로 스트레치, 뭐 암호화폐, 양자 컴퓨팅, AI 방산, 자율주행 반도체까지 그냥 대장주들 다 잡으시는 거죠. 우리 서학개미 분들 스마트 하신 거죠. 올해 수익률이 나쁠 수가 없죠. 여기 어쨌든 평균 내면 90%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연 저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우리 진짜 한국의 개미들이 정말 똑똑하다. 스마트 개미의 집단 지성인가? 그 결과물인가? 아니면 정말 이 과열의 신호일까? 저도 궁금합니다. 2024년 12월에 우리 이제 이 영상을 기록해 놓으면서 과연 진짜 궁금해요. 저도 그래서 이 ETF는 복잡한 어떤 전략이나 분석이 없다. 단순히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매수한 미국 주식 25종목에 투자한다. 통상 증권가에서는 남들이 사는 걸 따라 사는 행위를 무지성 매매라며 비판하기도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올해 다른 거죠. 보통은 이제 막 개미들이 담으면 팔아라 막 이런 얘기를 좀 우픈 얘기지만 뭐 한국에서도 개미들이 사는 거는 피해야 된다. 외국인 기관이 쓸어담는 걸 사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웃지 못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올해는 달랐다는 거죠. 올해는 무지성 매매가 먹혔다. 서학개미 최애 주식들의 성과가 가장 좋았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기사 많이 공유된 게 밤샘 출근도 할 정도다. 지금 서학개미 수익 나는데 뭔들 못하냐. 장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막 새벽에 10번 이상 접속하시는 분들도 10% 이상 넘으실 정도로 막 분석 자료 보니까 엄청 이제 헤비 트레이더들이 많이 늘어나신 거죠. 밤샘 출근 오케이. 그 일해서 버는 것보다 주식해서 버는 게 빨라. 이런 이제 마인드들이 엄청 붙는 거죠. 그래서 새벽 MTS 접속자가 40%, 12시 넘어서 접속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다는 건데 뭐 저도 당연히 보겠지만 요즘 미국 주식 하시면서 밤새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저도 궁금합니다. 이게 약간 안 좋은 신호일지 아니면 우리 서학개미분들이 진짜로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시간도 많이 투자하셔서 투자하시는데 과연 어떻게 또 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서학개미 수익률 1등이라 그래가지고 한번 봤고,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는 드리고 싶은 거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이 쉽다고 느껴질 때 내가 주식 고수가 된 것 같다. 돈 버는 게 너무 쉽다고 느껴질 때가 진짜 가장 위험할 때긴 하더라고요. 조심해야 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죠? 주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제야의 고수분들이 막 갑자기 이곳저곳에서 등장해서 보이기 시작하면은 보통은 이제 조심해야 될 때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우스갯짤이죠. 고인물 분이 이제 테슬라 샀어 그랬는데 새롭게 투자하신 분이 주식이 쉽네 개꿀 이랬는데 이제 뿅 떨어지는 이런 건데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한번 얘기해봤고요. 이런 분위기 전달 차원에서. 그래서 당연히 저도 주식이 계속 오르면 좋은데 리스크 관리할 필요는 있다고 느껴지는 신호들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일단 산타 랠리까지는 좋을 걸로 기대가 되는데 우리 내년이나 연말연초 이후에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오늘 앞선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리포트 공유드릴 테니까 꼭 한번 보세요. 2025년 고변동 장세 기반의 강세장이 이어질 거라는 게 일단 현재까지의 국내 좀 지배적인 증권사들의 뷰인데 어떻게 될지 한번 연말연초 또 공부할 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월가도 좀 낙관 편향이 강해져서 좀 찜찜한 신호도 말씀드려봤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 또 1년 뒤에 이것도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월가의 그 통계대로라면은 내년에 보합이든지 아니면 폭등이든지가 돼야 되거든요. 항상 이 예상치를 벗어났었습니다. 증시는 요 범주 안에 안 들어왔던 게 통계상으로 그랬던 건데 폭등 아니면 밑으로 보합 혹은 하락 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과연 어떻게 될지 봐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025년에도 저와 함께 좀 더 투자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소수의견 텔레그램 채널 구독자분들을 모집합니다. 이 채널은 2019년부터 지금 거의 7년째 제가 이렇게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신 채널인데요. 특히 이런 분들께 구독 추천드립니다. 좀 혼자 공부하기는 어렵다거나 정말 투자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만 엄선해서 알고 싶다거나 장기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변동성 때문에 멘탈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매일매일 증시 시장 상황에 대한 코멘트나 중요한 이슈 같은 것들 수시로 신속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고, 또 소수의견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자체로 제가 제작한 자료들을 수시로 공유드리고 있고요. 월가나 국내 증권사에서 발간한 주요 리포트, 요약 및 코멘트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간 브리핑도 매주 주말마다
별도로 해드리고 있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각종 리스크도 상시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증시에 가득한 이런 소음들 최대한 제거하고 장기 투자 위주로 큰 결실을 맺고자 하는 분들께서 특히 구독을 해주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우리 함께 증시 단기 변동에 일희일비하거나 남의 말만 듣고 묻지마 투자하지 않도록 함께 투자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의 더보기 혹은 고정 댓글에 안내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